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저자 주현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현성TV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제 나름대로 쌓아온 인문지식이나 자기계발 지식이 꽤 있는데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 팁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성TV. 그럼 오늘부터 현성TV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가 준비한 현성TV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대화의 기술인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저없이 대화법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은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인문 지식을 모아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문 지식만큼이나 어려서부터 열심히 보아온 것이 자기계발서나 대화법 책이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형이 너는 조그만 게 인간 몇 개 그런 책만 보냐, 뭐 이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네, 틈만 나면 봤단 얘기죠.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배우고 또 실천해본 대화법들 중에서요,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는 솔직히 이런 대화의 스킬들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스킬들은요, 하나하나 외워서 일일이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어떤 것들은 막상 생각이 안 나서 또는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별히 연습을 하거나 심혈을 기리지 않는다면 일일이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스킬, 단 하나의 팁만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팁이란 것이 중요한데요. 이 팁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팁을 사용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추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당당히 거부하게 되는데요. 저는 바로 이것이 이 대화법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더 잘 지내는 경험이 자꾸자꾸 쌓이는데요. 그 결과 더 눈치 볼 것도 없고 더 망설일 것도 없어지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도 되는구나. 내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살면 되는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하구나. 그런 느낌들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을 믿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답게 살자. 나답게 산다. 보통 이렇게들 말하는데요. 나답게 산다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면서 언제나 자신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나답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점은요, 언제나 당당하게 자기 욕구를 마음껏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러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화법은 서로가 솔직하게 진심을 주고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욱 더 진실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이 몰려오던 외로움이나 마음의 허기가 덜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애써 다른 스킬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단 하나의 팁을 주로 사용하면서 생활하게 되고요. 현성TV. 자, 이쯤 되면 도대체 그 단 하나의 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서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 하나의 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중요해요. 자기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라. 어떻게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아주 단순한 팁인데요. 바로 이 팁 하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부작용 없이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기도 좋습니다. 화난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가라앉히거나 심각한 반목을 풀 수 있습니다. 좀 더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고 좀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팁이지만 그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감정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애들 같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반면 논리적인 것은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것이라고 여기며 자라왔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감정적인 것은 외면하는 습관이나 대화법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논리적으로 이야기에 합당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싸워 이겨야 진정으로 논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사실 논리적인 것은 그 결과가 명확합니다. 논리적으로 옳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맞으면 상대방은 틀린 것이고요. 상대방이 맞으면 내가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은 왜 틀렸냐고 나무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의견이나 입장이 다를 경우 반목과 다툼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 감정은 다릅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에요. 그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상대방 또한 상대방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상대방이 좋아야 하는 법도 없고 상대방이 싫어도 나까지 싫어야 할 그 어떤 당위성도 없어요. 그러니 감정으로 대화하면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인정할 뿐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도 어차피 감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뇌과학적 연구들이나 다양한 실험, 의학적 사례들에서 수도 없이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전전두엽에서 편도체로 나가는 신경섬유보다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들어오는 신경섬유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예, 간단히 말해서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감정 신호가 감정을 통제하는 이성적 신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이성이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는 인지처리 과정은 본질적으로 감정에 물든 기억으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총괄하는 변연계가 차분해지면 감정을 통제하는 이성적 뇌인 전전두엽이 애써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변연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쉽게 부정적인 마음이 떨쳐버리지 않아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정과 감정이 서로 대한다는 것은 솔직한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 감정을 말하고 감정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화끈한 마음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지식을 전달하거나 업무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섭섭해하거나 불쾌한 상황 또는 상대방이 격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마음이 혼란하거나 애매한 상황, 반대로 기쁨이나 격려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국 감정이 오가야 하는 문제에는 모두 감정을 사용하는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럴 때 논리적으로 티격태격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요. 직접 감정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단 하나의 팁이니까요. 예를 들어 서운하면 나는 서운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운한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은 그렇구나 하고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 역시 서운하다거나 속상했다는 식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 하나의 팁의 나머지 부분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많이 서운했구나. 또는 당신도 속상했군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사실에 나에 대한 반감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마음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하면 마찰과 갈등의 분위기가요, 순식간에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솔직히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속에 속상함 같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서로는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 하나의 팁입니다. 이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된 결과예요. 모든 감정이 연관된 일들을 이렇게 솔직히 말하고 들어주고 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커지고 더 좋게 해결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단 하나의 팁이에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실제 사용해보고 그런 변화에 놀라는 사람이 아주 많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말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항상 자신의 감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단 하나의 팁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아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언짢아 해도요,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는 들어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금세 마음을 열 거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언제나 나는 나의 욕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허기가 점점 사라져 가는 거고요. 내 주변에는 아주 이렇게 친근하고 든든한 느낌의 어떤 안정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이고 고독을 잘 느끼게 되지 않고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 하나의 팁이에요. 예. 이게 바로 단 하나의 팁을 생활했을 때 느끼는 삶의 변화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저는 생활에서 최대한 이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모로 편리하고 마음이 든든해지기 때문이죠. 현상TV.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대화법에 대한 제 방송은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시중에 잘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되는 대화법을 엄선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험 등으로 증명된 것들이나 실제 제가 실천해보고 활용하기 쉽거나 효과가 뛰어난 것들을 함께 소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단 하나의 팁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방송 내용이 거부감 없이 부탁하는 법입니다. 그럼 저는 먼저 시중에 잘 알려진 부탁 방법들 중 효과가 좋은 것들을 뽑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 하나의 팁 시간으로 이 하나의 팁을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탁을 하는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은 칭찬 방법인데요. 이때도 먼저 시중에 잘 알려진 칭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이죠. 네, 바로 단 하나의 팁,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바로 이 단 하나의 팁을 칭찬에 적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칭찬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상황이 바뀌지만 단 하나의 팁은 항상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막막해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다양한 문제들과 단 하나의 팁이라고 코너에 이름을 지어 놓았죠. 솔직히 지금 이 순간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삶의 다양한 부분이 바뀌고 자기 욕구를 알아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대화법이라? 그러면서도 그저 단 하나의 팁만 사용한다니, 그런 대화법이 어딨어?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이 단 하나의 팁이 제가 특별히 개발한 방법은 아닙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면 알게 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고요. 실제로 상담가들이 사람들의 꼭꼭 닫힌 문을 열 때 사용하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워크숍 등에서 일정 기간 트레이닝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트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실제로 나와 있는 책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화법 책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무엇보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단하나의 팁이 일상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감정 대화라고 해서 단하나의 팁이 실제로 많이 알려져 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들이 있어요. 섬사상이라던가 몸을 보는 법, 뭐 이런 일치성 이런 중요한 전제들을 잘 모르고 감정 대화의 표면만을 배우신 분들은 감정 대화를 따라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거든요. 왜냐면 진짜 효과가 팍팍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 중요한 전제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인트로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런 중요한 전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상TV 제 바람이 있다면요.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팁들도 배우시고요. 동시에 단 하나의 팁이 매번 반복 설명되므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시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 하나의 팁은 한번 책으로 휙 본다고 쉽게 익혀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위 있는 워크숍을 통해 주로 트레이닝 해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자주 보시다 보면 이 단 하나의 팁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것이고 마치 워크숍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단 하나의 팁을 생활 속에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저는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자주자주 들려주셔서 단 하나의 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소개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단 하나의 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